이진숙 방통위원장 지난 대전 MBC 사장 시절에 출장비 1,700만원 현금으로 지원받고도 법카로 2,300만원 중북정산에서 뒷주머니를 몰래 채워 사적 유용했다라는 소식입니다. 계속해서 들려오고 있는 소식이죠. 자, 아시다시피 이진숙 방통위원장 2015년 3월부터 2017년 11월 20일까지 그러니까 사임을 할 때까지죠. 무려 91번의 국내 출장을 다니면서 출장비 명목으로만 1,736만원을 전액 현금으로 땡겨 썼고요. 근데 그렇게 현금으로 땡겨 쓰고도 실제 출장비에서는 같은 장소, 같은 시간대, 같은 목적으로 법카까지 중복 사용을 하죠. 그런데 심지어 그 가운데서는 8번의 골프 접대까지 진행을 해서 그 비용으로 319만원이 또 지출이 되고요. 이게 다 확인이 됐죠. 심지어 대전 MBC 사규에서도 중복 사용 이거 원칙적으로 할 수 없다 라고 금하고 있고, 만에 하나 중복 사용을 하게 되는 특수한 경우가 있으면 당사자 소명서가 있어야 된다. 그래야만 거기에 이제 그 특별한 사유가 인정될 때 예외적 허용이 가능하다라고 나와 있는데, 문제는 이진숙이 소명서 자료를 제출했습니까? 안 했죠. 심지어 31일에 한겨레 단독 보도에 따라서 밝혀졌던 사실에 따르면 주말에 제주도를 또 다녀오면서 법카와 관용차를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에 대해서도 이진숙은 업무용이다 라고 해명을 했지, 정작 입증 자료는 하나도 제출을 못했죠. 아무튼간에 공적 업무와 관련해서만 사용해야 되는 회사의 법카를 주말, 휴일을 이용해서 최고급 호텔은 물론이고 고가의 식당, 유흥업소, 골프장, 집 근처에서 마음껏 무단으로 이 사적 유용하는 부정을 저질렀다는 사실, 광고와 협찬 수주를 위한 영업에서 사용된 것이다 라고 이런 해명을 내놓긴 했지만, 그런 해명과는 달리 그가 사장으로 재직하던 동안의 협찬 고작 2건에 불과했죠. 그리고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역시나 그 어떤 부분도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못했고요. 그뿐입니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MBC 본사 보도본부장으로 있을 때 당시에 법카로 상품권을 산 적이 있느냐라고 질문에 대해서 이준석이 했던 말 기억하십니까? 나는 상품권과 같은 어떤 현물 구매는 일절 없었다라고 했는데, 어제 또 뉴스원의 단독 보도로 관련된 사실이 거짓말인 게 밝혀졌죠. 2014년 7월과 11월 이 두 차례에 걸쳐가지고 각각 200만원씩 총 400만원의 SK 상품권을 구매한 것이 밝혀지지 않았습니까? 근데 중요한 대목은 이거예요. MBC가 사내 직원들에게 있어서 어떤 포상의 개념으로 상품권과 같은 현물 포상은 주지 않는다라는 점, 이런 것을 두고 봤을 때 이진숙의 상품권 구입과 사용처, 적절성 여부, 이런 거 굳이 좀 자세히 따져보지 않더라도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매우 부적절한 사적 유용이다. 누가 봐도 그렇죠. 아무튼간에 누가 봐도 방통위원장이 아닌 자연인으로 돌아가서 법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될 범죄자의 삶을 살아왔던 사람인데, 이렇게 공과 사도 구분하지 못하고 어떤 기본적인 윤리의식과 책임이 결여된 사람이 어떻게 고위공직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건지, 임명을 강행한 걸 보면 역시 범죄자들끼리 의리로 똘똘 뭉쳐있나 보죠. 그게 아니고서야 공직은 이 특권이 아닌 책임임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신뢰를 지속적으로 배신해왔던 이들에게 일을 내어주는 것을 용인할 수는 없다라고 봅니다. 심지어는 아니나 다를까 들어가자마자 우려했던 일들이 펼쳐지지 않습니까? 이진숙과 함께 극우인사 김태규가 상임위원으로 같이 임명이 되고, 그렇게 2인 체제로 곧바로 임명 당일에 비공개로 박문진 이사랑 KBS 이사 총 13명에 대한 선임안, 이거를 의결을 했죠. 명백한 공영방송 장악 쿠데타 아닙니까? 어떻게 예상해서 이렇게 한치도 벗어나지 않을까요? 선임안에 포함된 이들도 보면 역시나 우열을 가리기 어려울 정도의 언론 적폐들을 총집합시킨 선임안이었죠. 대표적으로 선임안에 포함된 윤기룡, 과거 보수 정권 때 MBC 시사교양 국장으로 있으면서 PD 수첩의 PD들을 유배지로 다 보내버리죠. 그렇게 프로그램을 완전히 무력화시킨 공으로 울산 MBC 사장 맡고 MBC넷 사장까지 맡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역시나 선임안에 포함된 이우용, 블랙리스트에 이름을 올렸던 라디오 진행자들을 하차시키고 프로그램 폐지에 앞장서면서 역시나 춘천 MBC 사장 맡고 MBC CNI 고문까지 했고요. 그리고 허익범, 2018년 자유한국당 추천으로 드루킹 사건 특검으로 활동을 했죠. 그리고 임무영, 2019년 검사 때 당시에 조국 당시 법무부 장관 임명을 공개적으로 비판했고요. 그 밖에도 조선일보 기자 출신 손정미, 그리고 김건희 옹호 칼럼을 기고했던 김동률, 하나같이 이사 선임안의 기준을 보면은 양심을 다 팔아버리고 이 정권을 등에 업고 칼을 휘둘러 왔던 불안당들이지 않습니까? 이번 선임안에는 심지어는 또 야당 추천 몫이 있습니까? 한 명도 없어요. 단 한 명도. 매우 위법적인 이사 선임안이었죠. 이게 어딜 봐서 이진숙이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말한 공영방송의 공정성, 그리고 공정성의 재정립입니까? 그냥 공영방송의 퇴행과
극단적으로 치우친 불공정의 재정립이 이뤄진 거죠. 게다가 선임이사들을 추리는 과정이 고작 2시간이었잖아요. 1차 서류 면접 심사에 대한 의결을 먼저 진행을 하고 그 과정에서 당적 보유 여부도 확인을 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건 또 생략이 돼요. 그 80명에 대한 심사를 어떻게 2시간 만에 끝냅니까? 범죄 행위에 대해서 수사를 받고 처벌이 돼야 될 사람이 임명한 그 의결 절차의 정당성을 그 어떤 국민이 납득을 하겠으며 결과 역시도 우려했던 대로 역시나는 역시나였구나 라는 것으로 보여지는 모습들 보면 이게 즉각적으로 이진숙에 대한 탄핵은 물론이고요, 2인 체제 의결의 부적절성 이걸 지적해서 그 위법성을 따져 물어야죠. 아무튼 국민의 분노 여론 그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 라는 건 뭐 이진숙도 그렇지만 여권과 보수지 언론도 마찬가지죠. 지금 되려 민주당을 향해서 비난 공세를 퍼부으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장관급 인사가 임명되자마자 탄핵 소추안을 발의하는 거 이거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일이다. 마치 군사작전 하듯이 탄핵을 강행해서 국정을 마비하려는, 국정 마비를 노리는 다수의 폭정이다 라고 주장을 펼치죠. 그리고 3번 연속의 탄핵 시도는 매우 파렴치한 처사다 이런 얘기를 하고, 정말 누가 누구 보고 파렴치하다라고 하는 걸까요? 인사청문회가 아닌 법정에 섰어야 할 범죄자를 끝끝내 방통위원장으로 앉히는 일이나, 그리고 도리어 이 군사작전 하듯이 임명되자마자 당일날 박문진과 KBS 이사 선임을 강행해서 공영방송의 마비와 장악을 꾀한 것, 심지어는 3번 연속으로 탄핵될 만한 부적격자들을 이 문제가 계속 지적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의 정말 분리수거도 안 될 만한 쓰레기 같은 인사들을 계속해 들이미는 파렴치한 짓은 본인들이 한 거잖아요. 정부의 폭정이 도를 넘은 상황에서 이걸 되려 야권의 문제다라고 지적을 하는 모습을 보면 저들을 머릿속 세계관이 도대체 어떻게 되어 있는가, 참 이 정도면, 아니 이 정도의 어떤 망상회로라고 한다면 병적인 증세가 확실하다, 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안녕하세요. 시사발전소 소장 한지입니다. 시사발전소는 진실을 찾는 민주언론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